셀트리온 헬스케어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2년 3월 16일자 뉴스인데요. 비즈 와치라는 데 차지현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셀트리온 분식회계 논란이 남긴 것, 여러 언론 매체에서 그 분식회계에 대한 의혹을 벗어났다는 취지로 그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과실이 되면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을 하는데 수정 안 하고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그 의문입니다. 이게 그 셀트리온의 오나인 그 서정진 씨로 제가 젊었을 때 그 뚱뚱한 만큼 좀 뚱뚱하시네요. 저도 살을 많이 뺐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intentional이라고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요건 의도하지 않은, 요건 의도한. 그런데 이제 원가 회계는 의도하지 않은 그 실수를 발생을 시킨다. 아니면은 의도성 있게 그 부식회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헬스케어는 매출 외형의 성격은 판매 수수료를 먹는 형태가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걸 매매 형태로 한다는 것 자체가 외형 부풀리기 아닌가 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그 매출은 1조 2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19.9%, 20%가 증가했는데요. 그 재고는 12.4%가 증가했으니까 물론 매출이 증가하면은 재고도 일반적으로 그 덩달아서 올라가는데, 그래도 그나마 적게 증가한 것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매출 원가는 5.2%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판매 가격이 더 인상이 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매출이익이 100%나 증가를 했고 판매관리비는 12%뿐이 증가를 안 해서 원가 회계상 영업이익은 153%가 증가했습니다. 2,548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 가지고 생산성도 크게 오른 거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1조 2천억 원인데 9월 말까지 9월 말 재고가 1조 거의 4천억이면은 2천억이나 더 많다는 얘기인데, 유통업 성격이 이렇게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냐? 이 재고를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에서 파는 그 제품들이 뭐냐 해서 한번 봤더니 회사가 설명한 거는 한 6가지 종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무슨 제품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좀 하나 그냥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렇다면 스루프 손익으로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9%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매출은 20%나 했는데, 그럼 이건 매출 재료비로만 뽑은 거니까 매출 재료비가 만약에 인상이 됐다 하더라도 그 판매 가격은 그거보다 더 증가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스루풋은 72.4%나 증가했고요. 스루풋율도 9.2% 상승했고, 운영비용이 9%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2.75로 매우 크게 1 이상이 뛰었습니다. 한 100% 이상 뛰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스루풋 영업이익상으로는 158%가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제품을 스스로 만드는 게 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143억 원 더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역시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고 내역을 찾아보면은 상품이 있고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은 헬스케어가 직접 만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280억 원이 줄어들었고, 근데 반제품은 매입하는 거로 매입하는 게 왜 반제품이냐. 제품이란 건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거야 반제품인데, 그러면 이거를 뭘로 다른 거로 좀 불러야 되는데, 반제품을 사다가 뭔가 가공을 해가지고 내보낸다. 근데 제 생각에는 포장 정도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게 2643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그 2395억 원으로서 거의 2400억 원대가 증가한 것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공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 가공비율 차이만큼 영업이익이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차이는 크게 안 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제품에 묶여 있는 돈이 1조 원대를 계속 그 몇 년 동안 1조 원대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거든요. 그 유통업을 하면서 그 이렇게 1조 원대 반제품을 계속 가져간다는 것 자체를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1조 원이 개미들의 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위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는 것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9개월간 0.7회전하는 유통기업이 과연 현실적 실체가 있는 것일까? 매출채권 수금 속도도 매입 채무 지급 속도 이것도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9개월 동안에 0.7회전 했다는 얘기는 매출한 거에서 7할 뿐이 수금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헬스케어한테 돈을 줘야 되겠죠. 0.1회전 뿐이 안 됩니다. 돈은 또 안 주고 있어요. 본인들은 그나마 수금을 그래도 했는데, 이것도 이게 결국 유통업에서 이렇게 장사해서도 계속 그 돈이 있어가지고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신기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소점 두 자리로 보면은 이 회전율은 떨어졌어요.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조금은 상승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그 수료분율이 크게 그 9.2% 상승했으니까 판매 가격은 크게 올랐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재료 가격 추이나 제품 판매 가격 추이를 보면은 철저히 비공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아서 뭐 좀 말은 여러 가지 써놨는데 결국은 안 알려줄 거야. 그런 얘기거든요. 본인들이 무슨 저기 방위산업도 아니고 그러시면 곤란하죠. 그러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선위의 분식회계 여부 심사는 저는 용두삼이 결론 아닐까 그렇게 그냥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회사는 상품의 매입과 반제품의 매입 이력이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제품이란 것은 자기가 만들어야 반제품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회계 원칙상도 그렇고 그거를 반제품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이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매출원가 재료비는 5.1%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율은 6%로 떨어졌는데 상대적으로 그럼 매출 이 원재료 가격이나 매입 가격이 조금 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원재료 가격은 분명히 상승했을 거야. 반제품 사는 것도 상승했을 거고. 그런데 판매 가격은 더 올랐어. 이제 이게 이제 그 손익분석의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PQ 총재료 비용에 근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추적을 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거의 뭐 유사하다고 보는데 차이가 총재료 비용의 차이와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원재료가 또 뭐 일부 있어가지고 그거의 증가맥. 그러니까 원재료가 뭐 요 정도가 있다면 자기네들이 만드는 제품은 뭐 별 볼 일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75억 원 차이가 있고 작년도에는 77억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뭔가 원인이 있을 텐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추적할 단서는 없습니다.
2단계까지 봐서라도 그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회계 투명성은 입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어, 그리고 운영 비용 중에서 그 인건비가 197억 원이 나갔는데 전년보다 14.2%가 감소했습니다.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이럴 수 있냐. 직원은 7명이 증가했는데 거꾸로 작년에 연봉이 1억 5,700만 원 선이었는데 분기에 아니 3분기까지 지금 1억 2,800만 원으로 떨어졌거든요. 이건 뭐 삼성 정도 이상의 큰 뭐 고임금 성격인데 보너스들을 많이 받는 건지 그래서 연간 그 1인당 평균 임금은 1억 6천만 원 선까지 올라가고 작년에는 거의 2억 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임금을 깎였다. 자, 이익은 증가했는데 왜 깎지? 그 직원도 증가했는데 7명의 신입사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신입사원이 아니고 뭐 고임금자들 채용한 모양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기가 아니요. 그 고임금자가 아니죠. 저임금자가 들어왔겠죠. 근데 워낙 고임금자가 있어가지고 저임금자가 들어오니까 그게 영향을 미쳐서 인당 평균 임금이 내려갔다. 하긴 뭐 153명이 일하는 데라면은 이건 영업 조직에 뭐 공장 뭐 작업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포장 작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포장 작업 정도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해요. 지급 수수료가 6.5%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실적을 가지고 연간까지 매출을 예측해 보면은 한 1조 8천억 정도 하지 않겠냐. 그러면 한 5천억 정도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재고가 하나도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 반 이상이 영업이익이 잘려 나갑니다. 이것이 이제 그 재고가 증가하지 않으면은 원가 회계에는 영업이익은 준다. 이런 맹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가 회계란 건 원래 그런 거다. 그러면 스루프 쪽에 봐서는 이 1조 5천억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거의 유사하게 나왔죠. 그러면은 요거가 한 2,400억 정도뿐이 안 남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은 그 재고 회전율을 8.2% 증분시키는데 성공을 한다 그러면 그게 0.9 회전하는 건데 1년에 그 재고 회전율이 1회전도 못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제 생각에는 이건 영업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창고에 그 재고를 쌓아놓고 물론 의약품이니까 그 부피가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유형자산 금액이 한 9억 원대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무실 하나 달랑 가지고 있는 선 정도뿐이 안 되는데 거기에 1조 원대의 물건을 다 가지고 있느냐, 창고가 또 별도로 있느냐. 실제 물건 보관은 셀트리온에서 하는 거 아닐까요? 그 공장에서 서류상으로만 팔고 사고 했다 그러는 거 아닐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회전율을 봐서도 그렇고 금액으로 봐서도 그렇고 상식적이지 않은 게 너무 좀 통용이 돼가지고 헬스케어는 계속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조 7천억까지 매출을 하실 때하고 만약에 이 계약한 금액 그대로인데 재고만 회전율을 올린다는 거는 이 생산 감소를 통해서 재고를 감소시키는 데거든요. 그럼 생산 감소하면은 매출 재료비도 그만큼 적게 들어갈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관련비도 적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판관비도 좀 줄을 거다. 이렇게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그 갭은 한 38억 원 사이에서 영업이익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유통업이니까 이렇게 이 범위 폭은 좁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15,600원이 떨어져 가지고 64,600원인데 그래도 장부 가격 대비 아직까지 434%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가 24.27% 지분을 가지고 있고 서정진 씨 개인이 11.18%, 외국인이 16.24%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셀트리온 헬스케어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봤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헬스케어에 대한 호기심은 반제품을 어떻게 수년간 계속해서 1조 원대를 가져가느냐, 반제품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재고에 묶여있는 돈이 풀려가지고 매출에 해가지고 이익을 내서 이익 배당을 했을 때 개미들이 투자한 돈들이 환원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매수가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